자, 2대 인문 수리 8번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보기를 참고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A와 B는 이국에서 생산되는 두 종류의 자동차다. 자,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문제를 이제 잘 읽고 그거에 대한 논거를 써서 답을 쓰라고 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쓰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을 읽으면서 미리 그냥 이 문제집에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대강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걔를 이용해서 글을 쓰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친환경 자동차 A는 환경을 전혀 위반하지 않는 반면 B는 환경을 위반하고 B는 환경을 위반하는 사람은 한 대당 10원이다. 그리고 A는 대당 200원이고 이런 걸 써는 거죠. A는 대당 200원이고 걔가 100대만큼 팔린다. 양과 가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100원이며 200원에 팔린다. 이건 사실 굳이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제 필요하면 그 도중에 이렇게 언급되는 건 상관없는데 굳이 이거를 표로 나타내거나 이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대당 10원의 환경 오염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전체 피해액은 10 곱하기 200대 해서 2,000원이 되겠죠. A는 환경 오염을 발생하지 않으니까 A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현재 이국 정부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원래 환경오염 요즘 같은 경우에도 이제 CO2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이상 만들어내게 되면 이제 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보상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받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으니까 세입 들어오는 걸 정부가 세금을 걷는 걸 세입, 그 세금을 걷은 걸 쓰는 걸 세출이라고 합니다. 세입 세출 모두 0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이국 정부가 자동차 B에 한 대당 세금을 부과할 경우 자, 이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문제 중에 이제 간단 문제 7페이지 보시면 대당 3원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어떻게 될지 그 수요자와 생산자 곡선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준 프린트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0원을 부과할 경우 새로운 균형이 생긴다는 거죠. 그 페이지 페이지 9페이지 3번 문제네요. 제가 나눠준 프린트의 9페이지의 간단 문제 3번 문제 보면 거기도 이제 3만큼의 세금을 부과했을 때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원래 여기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그때 생산자가 돈을 많이 더 내야 되니까 같은 가격에서 생산량이 더 감소하겠죠. 그림을 그려보면 공급자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가격이 P였단 말이야. 근데 세금을 내야 되면 결국에 이 사람이 벌 수 있는 돈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격에서 생산하는 양이 더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프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간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프린트의 9페이지에 3번 문제에 있어요. 위로 그래프가 아예 바뀌게 돼. 그러면 원래 균형 가격이 요거였다가 만나는 점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생산자는 공급량을 더 줄이게 됩니다. 차를 팔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차를 많이 팔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걸 고려해서 공급량을 조금 감소시키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만큼 차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고 그만큼 더 공급량이 감소한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을 10원 올리게 되면 새로운 균형이 생긴다. 시장 경제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를 균형이 생긴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B의 가격은 그럼 110원이 됐고 A의 가격은 변함없이 200원으로 유지됩니다. 세금을 정부에게 납부하는 주체는 B를 공급하는 기업들이고 이를 참고해서 제가 이제 어떤 걸 물어보는지를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쓸지를 먼저 계약하라고 했죠. 새로운 균형에서 A와 B의 수요량을 구하고 그때 발생하는 피해액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세입 세출을 계산하시고 이 세 가지가 물어봤고 항상 채점 기준도 여러분 프린트 나눠드렸죠. 채점 기준 다 나눠드렸는데 이거 세 개를 쓰지 않으면 점수가 없는 거고 이 세 개를 기준으로 채점 기준 나와 있으니까 항상 쓰라는 걸 정확히 쓰시면 됩니다. 근데 수요량을 여기는 앞에서는 우리 수요 공급 곡선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올 수 있다. 가격 탄력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가격 탄력성은 상품 가격이 바뀌었을 때 수요량이 바뀌는 걸 말하는데 뭐라고? 퍼센트로 바뀐다라는 걸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죠. 꼭 이번에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빙수 가격이 오르면 빙수를 안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기 때문에 A와 B가 다른 물질이라도 A에 의해서 B의 수요량이 바뀔 수 있죠. 이것을
비가격에 대한 다른 물질의 교차 가격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퍼센트로 표현하고 주어진 보기의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써야 될 거는 저 녹색 하이라이트로 표현을 했습니다. 새로운 균형에서 B의 균형 결여량은 얼마고 새로운 균형에서 A의 균형 결여량은 얼마다. 이걸 쓰라고 했죠? 물어본 것 중에서 새로운 균형에서 A와 B의 수요량,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구하라고 했어? 피해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피해 계산하시면 되고, 네, 정부의 세입 세출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 맨 위에 있는 거는 안 써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참고하러 미리 써놓은 거야. 시장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 A의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은 이거이다. B의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은 이거이다. 이거 써줘도 상관없는 게 문제에서는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어서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겠죠. 정부의 세금 부과로 B의 자동차 가격은 110이 되죠. 110만큼 부여한다고 했고 문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보기를 이용해서 이런 말을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보기를 이용해서 B의 수요 가격 탄력성 10% 가격을 올렸어. 그때 마이너스 수요 변화, 이거 나와 있는 식 그대로 쓴 거고 개값이 3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B의 수요량의 변화율은 30%라는 걸 계산할 수 있죠. 3은 마이너스 10분의 어떤 퍼센트냐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0%여야 3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원래보다 30% 줄어들어야 돼. 원래 거래량이 얼마라고? B가 200대였죠. 200의 30%는 그래서 여기를 1 마이너스 0.3 이렇게 하셔도 되고 200에 0.7 곱해도 됩니다. 그래서 140대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보기를 이용해서 해라고 했으니까 A의 수요량 계산은 수요 공급 곡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B 가격에 대한 A의 교차 가격 탄력성이라고 한 보기에 주어진 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값이 1이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A의 B 가격의 변화율이 10% 알려줬으니까 A의 수요량 변화율은 간단한 산수로 계산할 수 있겠죠. 10%겠죠. A는 원래 얼마큼 팔렸어요? 110대 팔렸었죠. 근데 10% 증가한다고 지금 플러스 보호죠. 10% 증가니까 110대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B의 환경오염, 그러니까 B만 환경오염을 유발하니까 환경오염 피해액은 B의 대수 곱하기 10원, 그래서 1,400원이 될 거고요. 원래 정부는 세입 세출이 없었지만 1,400원을 정부가 걷어간다고 했으니까 세입 1,400원이고요. 그에 따라서 나가는 돈도 세출도 1,400원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00원이라는 걸 또 이렇게 괄호 써가지고 140대 곱하기 10원 이렇게 써주는 것도 훨씬 더 좋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수리 논술이라기보다는 인문 논술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위의 제시문을 참고하지 않고 항상 3번 문제는 보기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보기 1을 참고해서 하면 그냥 항상 그 내용을 참고해서 여기 넣은 항목을 써주시면 됩니다. 정부의 개입이 정당할 수 있는 특징이 이국의 자동차 시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했는데 외부 효과, 공공재, 비대칭 정보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부 효과는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경조활동에서 의도지 않게 제3자한테 피해나 이익이 가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내가 뭔가 나무를 심었어. 그 나무로 산소가 발생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산소를 많이 먹겠죠. 근데 산소 비용을 내진 않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외부 경제라고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는데 외부 경제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혜택을 주지만 그 대가를 받지 않으면 외부 경제. 손해를 주지만 보상을 하는 경우는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비자동차의 회사가 겪는 일이 되겠죠. 비자동차를 팔면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주지만 그동안 돈을 내지는 않았죠. 이런 것들이 존재할 경우에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에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지 않을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보기의 글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그대로 글을 써주면 되겠죠.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는 기업이 제품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제3자가 피해를 입지만 그동안은 기업은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 글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왜 외부 불경제인지 그 이유도 반드시 쓰라고 채점 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아까 차를 만들 때 세금을 내냐 안 내냐 이렇게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안 내면 세금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세금을 낼 때는 그 기업에서 차를 만들 때 몇 대를 만들지 얼마를 비용을 받을지를 다 계산을 하겠죠. 그걸 좀 있어 보이게 쓴 겁니다.
환경 오염에 의한 피해액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적으로 쓰는 비용, 이걸 사적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 사회에서 얻거나 드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제3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다 적음에 따라서 자동차가 돈이 들지 않으니까 아까 공급량이 더 많죠. 비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겠죠. 그러면 더 오염을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이 같은 경우는 외부 불경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까 보기 2에 의해서 정부의 개입이 있을 그런 경우에 정부 개입을 하는 게 좋다라는 보기 2에 의해서 이때 정부 개입을 하는 게 좋다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 개입이 정당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의 크기가 아까 한 대당 10원이라고 했는데 한 대당 발생하는 피해액도 10원이라고 같죠. 그러니까 정부 부과하는 세금의 크기가 비공급시 발생 환경 피해액과 동일하다.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고 세금 부과 후에는 비자동차 공급의 사적 비용 원래는 이 세금 부과에 대한 비용이 없었는데 그거를 비회사에서 내니까 그게 사회에서 피해받았던 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사회적 잉여를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손해본 사람들을 다시 그만큼 보상해주기 때문에 주는 것과 받는 게 같을 때 우리가 최대 잉여가 발생한다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근데 이런 경우에 기업이 세금을 낼 때 어떻게 그래프가 바뀌는지는 제가 문제편에 9페이지에 3번 문제에 넣어드렸으니까 그건 잘 풀어보지 않더라도 한번 쭉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